아까 물리원까지 담당하고 서성준 이번에 파이널 설명회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파이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개요만 빨리 알려드리고 이어서 쌤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중학생 물리대회 자체를 이제 파이널이기 때문에 사실 애들이 요 과정을 거쳐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중등물리 하면서 중등물리 때는 중학교 내용이니까 거의 의미 없는 과정이고요. 물리 1, 물리 2, 일반 물리 이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어디까지 왔냐에 따라 수상이 결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지금 본인의 학생이 어디까지 돼 있나 그걸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물리 1까지 돼 있다면 모든 기초 개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공식이 거의 외워져 있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는 단계예요. 사실 물리 1은 문제를 풀 수는 없는 단계인데 아 저런 게 물리구나 이 정도를 안다 라고 생각하고 네. 수상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를 이제 완료할 예정이다 8월까지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문제풀이법을 습득한 상태예요. 근데 고등학생이면 반복적인 공부에 의해서 애들이 습득을 완벽하게 하는데 중학생은 습득했다고 생각할 때 본인 습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돌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본인이 탈 수 있는 최고의 상은 동상이라고 봅니다. 동상이라고 보면 되고 그것도 재능이 받쳐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했을 때 그때 동상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 물리까지 진행했다라고 하면 보통 이 부분이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수학적 적용까지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수학적 적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이제 실제적인 수상 계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오해를 풀어드리면 일반 저 퍼센테이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출제 비율입니다. 물리 1에서 30%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 2에서 50%가 출제되고 일반 물리는 20%밖에 출제되지 않아요. 어떤 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물리는 5%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왜 일반 물리까지 한 애가 잘하냐 했을 때 화학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화학은 화학 1과 화학 2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화학 1과 화학 2를 함께 했던 애가 올림피아드 영역을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 화학을 배우면 화학 1과 화학 2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두 번 동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 1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물리는 더 심해요. 사실 어떤 식이냐면 물리 2에 물리 1이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물리는 물리 1, 2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일반 물리까지 갔다는 말은 즉 같은 과정을 3번 거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잘하는 것이지 일반 물리를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잘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지금 학생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중학교 때 올림피아드 대회를 준비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 머리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어려운 문제를 계속 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수상은 되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자기의 최종 목적이 영주교나 과보다 그러면 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그런 이해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조금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물리 1입니다. 물리 1이고요. 물리 2로 가면 얘가 분모예요. 그러면 물리 2는 과정이 물리 1 과정 흰색이 포함된 상태로 제가 더 붙어요. 근데 보면 그 영역이 운동의 기술 기본을 하다가 포물선이 붙고 운동량이 2천 충돌이 붙고 원운동의 단진돌이 붙고 이 관련 교과에 조금 추가돼서 더 붙을 뿐이지 크게 붙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물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일반 물리는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얘들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올림피아드, 중등 올림피아드, 일반 물리 전체가 아니라요. 중등 물리 올림피아드 입장에서 나오는 것은 이 3파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일반 물리를 안 했다라고 하면 파이널 기간 때 이 3파트만 기본적으로 채워주면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정도만 채우면 애들 큰 문제가 없으나 항상 기억했듯이 애들의 습득도는 굉장히 낮다. 그래서 본인이 저는 추천하는 게 금상을 목표로 간다. 그건 오래된 경력을 했던 애들은 당연한 일이지만 실제로 얼마 되지 않은 애들 같은 경우는 금상을 목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배제하는 눈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게 쉬운지 어떤 게 어려운지 그걸 판별을 못해서 상을 못하는 거지
실제로 못 풀어서 아예 상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부분을 간과하고 파이널 때는 센 문제만 풀면 되는구나. 이건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을 자기가 이 파트 중에 어떤 영역을 못하는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숙달도를 높이는 게 올림피아드 파이널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대분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문항들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역학 비중이 높죠. 역학 비중이 높고 15문항 정도가 반 정도가 역학이고 나머지가 합쳐서 15문항이에요. 이게 총 30문항입니다. 문항수는 총 30문항이고 150분 동안 보게 돼요. 그럼 한 문제를 5분 동안 푸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문제 구성을 실제로 보면 1분 30초 만에 푸는 문제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애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주어진 시간은 10분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어는 하울처럼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거의 없고요. 시간은 나와요. 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30분 정도가 남아서 가만히 기다리거나 아니면 자기 답지의 패턴을 파악해서 찍거나. 근데 문제는 찍으면 마이너스 0.25점이고요. 안 찍으면 0점이에요. 근데 애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물어의 가장 사악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풀면 답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풀었을 때 답이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라고 확신하는데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들이 치고 오면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이 한 8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친구들 중에 한 50명 정도는 25개 이상은 100% 맞았다. 25개 맞았으면 저는 금상입니다. 또 50명이 금상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점수를 체크할 때 실수가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일부러 유도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답이 있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파이널 때 친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정확하게 맞는 걸 맞춰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못 푸는 것들은 놔주면 상은 나옵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걸 못 넣고 다 하는데 거기에 마지막 함정은 모두 골라라. 모두 골라라 했어요. 모두 골라라 중에 하나만 틀리면 감점이 시작되기 때문에 모두 골라라가 거의 8개에서 10개씩 분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틀리게 되면 끝장입니다. 왜 안 나오는지 아시겠죠? 시작에 자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대회가 어떤 대회가라는 상태를 보면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물리 파트를 보시면 요번에 많이 늘었죠. 네모랑이 늘었지만 사실상 물리 1, 2를 오래 한 기억이 없다면 현대물리는 제외하고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문항수가 특히 많아진 거지 실제로는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그 분량은 거의 파동에 맞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어떻게 나갈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린 거지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르치는데 처음 시작할 때 각오가 다른 게 역학까지는 엄청난 집중력을 가려고요. 전자기학부터는 아예 대충 들어요. 왜냐면 얘는 마음속으로 결정한 거예요. 이 설명을 듣고 또는 사다 보니 15문제가 역학이구나. 여기에 모든 시간을 몰빵하면 할 수 있죠. 왜냐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데 커트라인이 10개 안팎이거든요. 작년 탈 수 있거든요. 14개 정도가 되면 14개, 15개 정도가 동사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투자한 모든 문제가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는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서 틀린 게 있게 되면 결국 자기 점수는 6점. 안타깝게 29%다. 수당이 29%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31%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밸런스 있게 지금 채워가는 게 중요하고요. 모든 학생들은 역학만 반복했어요. 잘 보면 이 부분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별로 없고요. 근데 이 부분을 잘하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파이널 때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이 영역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과 수상을 결정하는 거고요. 본인의 목적이 그냥 중학교 올림피아드 대회를 하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올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회 분석의 수상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큰 의미 없는 데이터로 보고 애들이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파이널 주중 수업은 이건 저의 수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나면 조태환 선생님이 이어서 자기 본인의 수업을 소개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깔린 게 지금 주중 수업이에요. 사실은 파이널 기간이 되면 주중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 보면 개념을 최소화하고 문제풀이 비중을 증가시킨 주중 추가형 수업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제 개념을 다시 본다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리는 특히나 개념을 많지도 않고요. 공식도 많지 않아요. 그럼 개념을 열심히 하면 더 닦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풀이 비중이 집중도 늘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해무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 끝나고 나면 7월 16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기간이 8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8주 동안 이 학생들이 하게 되는 것은 두 단원씩 묶어서 역학을 한 주, 그 다음에 전자계약을 한 주, 반, 그 다음에 파동과학, 현대물리 이 부분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전체 영역이 모두 다 나가는 거긴 하지만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론을 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여기서 대표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 문제, 실전 문제, 심화 문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 문제라 불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애들이 쉽게 봤던 타이탈이나 최신물리 이런 계열들의 문제들입니다. 걔들이 실제로 50%를 차지합니다. 그럼 걔들을 명확하게 맞추면 수상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애들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다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실전 문항 40%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 문항들이 약간 경시형 문항이라고 해서 계산이 오래 걸릴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각각 나눠서 애들한테 줘요. 얘가 몇 %에 해당하는 문제 난이도인지를 각각 나눠주고 그 난이도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애들의 수준에 따라 맨 마지막 보면 심화잖아요. 심화는 일반 물리 계열의 문제들이에요. 그럼 저는 가르칠 때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건 일반 물리 계열의 문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본인이 이걸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면 그 시간에 이걸 풀고 있다. 그 얘기가.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중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는 주중에 수업 커리큘럼에 나오는 문항 구성은 기출문제, 피트, 그 다음에 수능 문항, 경시 문항입니다. 이게 물올에 거의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오고 일부 문제는 중고등, 임용고시 문제에서 한두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열의 문제를 전 따로따로 구분해서 말해줘요. 이건 수능 계열이고 이거는 피트 계열이다. 왜냐면 애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피트 계열 같은 걸 보면 수능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수능인지 피트 계열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어려운 문제고 어떤 게 쉬운 문제인지 알려준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숙제는 그 안에 있는 교재를 다 푸는 것만 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를 모두 다 완료하는 걸 숙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개념 필수 문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은 물원에 나오는 문항 중에 개념형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읽고 풀 수 있는 문제. 그냥 읽으면 계산도 없고 그냥 그래프를 풀거나 개념을 푸는 문제가 5문제에서 6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거 가르치면서 거의 한 10년 전,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개념형 문제를 다 맞추는 친구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애들이 약간 어설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진 게 1교시다. 2교시는 아까처럼 기본, 여기는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여기는 최고 고난이도 문제. 그렇게 해서 비중은 아무래도 여기가 제일 작겠죠. 여기서 파이널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테스트는 제가 원래 수업하는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당일 수업 내용을 바로 테스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대비해서 시험 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수업하면 그날 수업에 그대로 뺄게요. 그대로 쳐요. 그대로 치기 때문에 테스트 목적이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날 못하는 단원이 나왔다면 0점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못하는 단원이 나왔으면 그걸 피드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날 시험 친 걸 바로 문자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는 많이, 부모님한테는 많이 얘기했지만 성적 갖고 뭐라 하시면 안 되는 게,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듣고 나서 이해를 한 방에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항상 느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택하지 마시고 어느 파트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주중에 하루, 그 다음에 주말에 맥시멈을 했을 때 주중 하루, 주말 하루입니다.
이틀인데 그 나머지 시간 동안 본인이 그 파트를 체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게 제 파이널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주말은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반이기 때문에 이미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진행하고 있어요. 이 학생들은 2까지 끝나고 이제 문제풀이만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커리큘럼을 지금 진행이 되냐면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확실한 조합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4월까지 2를 끝내놓고 이제 2를 끝냈든 아니면 2 심화라는 걸 끝냈든 간에 이 과정을 끝내고 이제 주말반은 역학, 전자교육, 파동, 다시 역학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월부터 6까지 끝났어요. 역학은 끝났으니까 이제 이 학생들은 전자계학과 파동학 아까 그 영역을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또 역학이 있는 이유는 저는 학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얘들 신기하게 순서대로 잊어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데 컨대블리가 알 것 같아요. 그건 좋은데 역학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독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있으실까봐 얘기하지만 주말 올림피아드는 그리고 주중 올림피아드만은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주중 문제와 주말 문제는 다릅니다. 다르고 커리큘럼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고요. 주말은 따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연계성이 필요한데 실제로 주중은 어떤 식으로 붙게 되냐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지금 7월에 시작되고 전자기 파도과학이 요 끝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이제 주중을 시작하면 여기서 역학을 했잖아요. 전자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중에서 역학이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텀을 끊지 않고 계속 연속 부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수업에서 가장 큰 결론입니다. 애들이 한 타임이 끝나고 완벽하게 끝냈다고 생각하지만 몸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쳤을 때 실제로 자기가 주력으로 공부했던 단어를 까먹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메꾸는 형태가 이런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과목이나 수분에 다 각각 딸려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하루를 선택해서 조합해서 최대한 애들이 올림피아드를 끝냈는데 물리는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개요는 어차피 파이널에 엄청난 관리 그것이 아니라 그냥 수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치고 피드백을 주는 것. 깔끔하게 그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제공되니까 그게 배웠는지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쓸데없는 건 최소한으로 줄이고 파이널은 조금 집중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할 거고요. 파월하고 물놀이 겹쳐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애들은 그걸 생각보다 되게 번잡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것 하나는 대충 하기 쉬운데 그래도 최대한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배웠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노태환 쌤이 이어서 클래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어도 될까? 이게 나온다. 안녕하세요, 조찬입니다. 사진하고 좀 달라요. 이해해주세요. 요즘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화면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경력은 19년 차인데 사실은 이제 정정 목사님이라고 저희 학원 오기 전까지는 제가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안 믿기시겠지만 저희 학원 웬만한 경력이나 웬만한 스펙 갖고는 강사들이 못 들어와요. 하다 보니까 제가 막내였다가 이제 막내 탈출했어요. 말씀 탈출한 상태인 거고 앞에 이제 수홍쌤이 워낙에 물에 대한 기본적인 시나리오부터 해서 다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약간 포인트를 이쪽에서 애들이 물을 하는 거 사실은 목적은 물론 수상이긴 하지만 나중에 영재 쪽이나 선행의 목적을 뭉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거기서 시나리오 상에서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지난 다음에 영재까지 가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아이들이 어떤 힘듦이 생길 것인가를 좀 포인트 잡아볼게요. 우선 지금 어머님들 보통 중1 쪽 어머님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올림피아드 처음에 타신 이유 똑같은 건데 보통 수학에서 중학교 과정을 아마 4학년 정도, 초등학교 4학년 정도부터 시작했잖아요. 똑같이 시나리오가 그래요. 어려운 과목을 먼저 하고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또 추가가 되고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물화는 하지만 생지는 안 하죠.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과정에서 물화가 안 되면 나중에 해야 될 일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물홀에서는 지금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선행 과정도 되고 아이들이 학습을 해서 내용을 안다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것을 지금 하면서 이런 걸 배우는 걸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떻다는 건 맞긴 맞아요. 지금에서 좀 욕심이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파이널을 해서 전 추가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기본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은 거기에 사고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용을 모르거나 공식을 모르는 경우가 지금쯤 되면 없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특히 역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공식 다 알아요. 그냥 못 풀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못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고력을 좀 더 키우는 게 제 수업의 우선 기본적으로 추가적 수업의 목적이고요. 저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목요일, 금요일 날만 하는데 파이널만 우선 하고 있어요. 파이널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고를 좀 더 했을 때 마치 보통 중일 엄마들,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물리원 처음 시작하신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테스트 점수가 안 나와서 그만두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 걸 반복하시는 어머님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학생 시절에 수학 정석 앞에만 깜장인 것처럼 처음 스타트할 때 역학만 애들이 알아요. 근데 또 놀러오면 여전히 문제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공식 두께 잘 풀어보자. 와, 더하기 잘하네. 이 정도? 곱하기도 할 줄 알아. 와, 신기하다. 뭐 이런 느낌 정도까지인 거지. 조금 생각해서 조금만 응용하면 되는 건 거기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의 목적은 약간의 사고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아예 안 하진 않는데 디테일하게 할 시간은 사실 없어요. 파이널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근데 거기에서 기본 공식을 알지? 우선은 자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해볼까? 오, 잘하는구나. 조금 더 생각해볼까? 라는 패턴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지금 준비한 다음에 중2가 되고 중3이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에서 이제 중형원님들 계시 모르겠는데 중형원님들 같은 경우는 올해 영재반을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중형원님들은 내년에 영재반을 들어오시게 되겠죠. 거기에서 물리화학, 수학은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하고 물리화학이 사고력까지 갖춰주면 사실 저도 영재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게 내용을 알고 단원을 알고 공식을 아는데 그냥 문제 못 푸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냥 해본 거예요. 해본 거랑 아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특히 물리가 심해요. 다른 생물시 학생 안 계신 거 욕하는 것 같은 거 하지만 생물시 학과 달리 그냥 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응용해서 발전시키고 또 고민해서 또 문제에 접근하는 걸 계속 가야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 구조를 갖다가 지금 어느 정도 채워놓으면은 나중에 저희 들어와서 영재 들어왔을 때 상반에서 조금 더 훨씬 유리한 곳을 차지할 수 있어요. 물리화학이 돼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사고력 문제만 영재해서 하면 되고 거기에 화생을 붙여가지고 최고의 점수를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되면 지금 이제 중3 애들이 이번에 7월 11일에 연기 시험을 보는데 아직도 불안을 해요. 이거에 묶이니까 아직도 생기를 못해요. 거기에 계속 묶여있는 거예요. 못한다. 근데 이게 또 가슴 아픈 게 실제로 영재 나중에 들어오시면 너무 영재 입시 설명한다 하지만 영재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9개월 정도 진행을 하겠지만 시험 대결 빼고 나면 6개월 과정인 거예요. 6개월 과정 안에 물화생리 수학까지 다 때려박으면서 고난도까지 다 갈 수가 없어요. 기본내 꼼꼼하게 설명하면서 사실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를 설명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올림피아드를 하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알아는 아이들. 그게 없으면 나중에 그냥 끌려가요. 나 옆에 친구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목들 생각했을 때 지금 어머니 준비하신 거는 되게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도중에 포기하지 마세요. 도중에 불리는 단원별로 호불호가 생기고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원래 역학이 어려워요. 역학이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가면 전작이 어렵고 파동 가면 파동이 어려워요. 지나고 나면 어떤 얘기하냐 파동할 때는 역학이 제일 좋고 진짜 그래요. 그 역학 그래? 그럼 역학으로 다시 해볼까? 파동이 제일 좋았어요. 이걸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좋아하는 게 바뀐 게 틀린 거보다 나머지 모른다가 되긴 하지만 배우는 건 가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용 같은 게 달라질 거예요. 그러다 이제 중2, 3 돼가지고 영재 준비를 막 열심히 해요. 그 다음 지금 또 하나 해야 되는 목적. 사실은 올림피아드에 있는 대목은 영재 입시랑 관계운동이 섞여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걸 왜 굳이 지금 해야 되냐? 영재 입시 관련된 거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영재 거 아주 열심히 하고 영재 관련된 거 준비해서 합격을 했다 합시다. 합격을 하고 나면은 아이들은 영재고 들어가기 전까지 약 6개월 정도의 또 선행 과정을 거치게 돼요. 물리 입장 말씀드릴게요. 일반 물리학이. 통짜를 일반 물리학이 수학을 주세요. 보통 저희가 합격자반 수업을 하게 되면은 처음 스타트하는 게 얘들한테 미적이랑 기하배트를 가르쳐요. 물리생들이. 그게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일반 물리학. 그걸 붙여버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입시물리 정도까지만 하고서 아이들이 온 애들이에요. 그거 하나도 못해요. 아예 못해요. 그 상태에서 그냥 또 흘리면서 가요. 인터넷을 학교에서 너희 다 알죠? 가르쳐요. 미적부터 쓰는 거 가르쳐요. 5일인. 왜 알지? 이거 시험부터 하고 모르니까 또 어디 가요? 학원 가죠? 학원 가면 너 알지? 다 배웠잖아. 막 가요. 농담 아니라 20점 받아가요. 진짜
큰일 났어요. 그럼 나 포기해야 되려면 또 굴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했을 때는 조금 확장된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 확장된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챙겨놓으면은 그게 나중 됐을 때 되새김질이잖아요. 그때는 선생님들 알긴 알아요. 영재에서는 여기까지 열심히 했고 나머지 분은 한 번 정도 했겠지라는 전제하에 거기 살을 붙이거든요. 근데 그 한 번 정도 했을지라고 생각했던 그 내용이 지금 쌓여있어요. 그래서 영재 입시에 관련돼서 당연히 중요하지만 나머지 패턴에서도 지금 꽤 쌓아놔야 된다. 이런 생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나중에 자꾸 영재 쪽으로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실제로 뭐 아시겠지만 자승년, 재작년 말이군요. 영재 입시 나올 때는 일세를 막 때렸어요. 선행과정이 55%다. 이거 말이 되냐? 그러니까 영재고 애들이 뭐라 했냐면 아니다. 20%밖에 안 된다. 나머지 중등과정은 응용할 수 있지 않냐. 뜻은 선행하는 뜻이죠.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뉴스가 이게 이런 이상한 얘기인데 그리고 올해 작년이라고 했구나. 작년에서 영재 입시 8개 학교에서는 실제로 부력이라는 게 8가지가 다 나왔거든요. 근데 부력이라는 거는 중등과정상에서는 사실은 중일 때 한번 여러 가지 중에 부력이라는 게 있음 정도로 끝났어요. 없어요. 끝이요. 부력국이란 말이 나왔네? 내도 되는 거 나온 거고. 그럼 고등과정 하는 애들 입장 얘기해볼게요. 지금 교육과정 15년 개정판으로 지금 현재 하이탑 원투, 올리원투 같은 경우는 부력이 없어요. 모든 교육관이 빠져있어요. 그럼 그걸로 그냥 공부한 친구들은 처음 보는 걸 접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올림피아드를 경험하면서 한 애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교재 자체기를 만들어 쓰다 보니까 필요한 걸 집어넣거든요. 필요한 거 빼기도 하고, 이렇게 가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준비를 한 아이들이어야 좀 풀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져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상태에서 아까 했지만 고1까지 가서, 그래서 영재비에서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종이에요. 세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장이 안 왔나 봐요. 자기네가 물론 알고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무시당한다. 우리가 가장 무시당하고 있다. 인천한테 밀렸다는 소문이 돈다. 해가지고, 신입생 아이들한테 처음에 대놓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학생들, 우리 원래 상대평가를 했었거든요. 상대평가에서 한 50 넘으면, 그래, 원래 A 줄게, 30 넘으면, 그래, B는 주자. 뭐 이렇게 줬었는데, 자, 친구들하고 싸움이 아니라 스스로와의 싸움을 하자. 절대평가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경기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인데 95점 넘어야 A불이에요. 90점 이상 A고. 그러면서 세종은 또 물리 선생님을 누구 데려가냐면 서울영재고에 선생님이 데려왔어요. 뭐래? 서울영재 들어가서 딱 1학기 중간고사 딱 봤는데 여성분학 나왔어요. 얼마 안 나오네? 90분 동안 하신 거고. 얼마 안 나오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문항에는 8개 정도의 소문항이 들어가요. 그리고 세 문항은 쉽게 딱 페이지나 보면 왼쪽은 쉬운 거, 오른쪽은 어려운 거 이런 식으로 6개 해갖고 멸망했고 이런 상황인데. 자, 근데 거기에서 실제로 저희랑 같이 했던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오래 보니까 알잖아요. 그 친구들이냐 아니냐 분류가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얘들이 올림피아드 때 어느 정도 나왔던 친구들, 어느 정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게 뭐 잘 나오진 않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테스트 보면은 이제 파이널리그 어머니들 지금 시작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마도 하시면서 초반에 힘드셨던 거는 테스트 점수가 40점 나오면 50점 나오잖아요. 그것도 어떤 선생님들의 배려는 기본 점수 10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인데 아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받지 못했던 이런 점수를 받게 돼요. 네. 근데 그 과정을 계속 거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다 쉬운 거를 계속 잘했건 막 물론 자신감 씌워준 건 좋긴 한데 중학교 정도까지 중학교부터 얘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면서 틀린 거 고민하고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계속 이걸 반복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좀 제 수업에서도 테스트 보게 되면 애들 평균 점수 목표는 40점이에요. 이상하게 될 수 있지만 어머니들 연락 와요. 애들 평균이 40점 나왔는데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거긴 기본 문제 저도 똑같이 넣는 거 좀 고민하는 문제를 넣어서 고민하는 문제를 틀리게 하고 다시 고민하게. 테스트의 목적은 사실은 그런 목적이에요. 어느 정도 알았다고 있긴 하지만 아는 문제는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이번에 배웠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 이 정도는 고민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이걸 분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풀 수 있는 거면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어디까지 나오겠구나. 이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이거든. 예상이 돼요. 그냥 기본 문제를 다 빠쳐놔서 평균 90점 나와버리면 진짜 누가 잘하지 누가 못하는지 부른도 안 돼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그냥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 학원들도 사실 꽤 있어요. 그냥 쉽게 점수 잘 나오게. 그럼 아예 자신감만 없고 실력은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런 과정이 되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게 지금 하시는 게 지금 아니면 못하는 과정이에요. 정확히 그렇게 말씀드려요. 올림피아드 파이널 할 때 가정 놓고 사고력 갖고 영재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합격했을 때까지 생각했을 땐 지금 과정을 못 하시면은
나중에 됐을 때는 그냥 급급하게 쫓겨가는 이런 상황을 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시나리오상을 말씀드렸고요. 제 수업 과정 저는 이제 그걸 간단히 설명해 드리니까 제 수업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묶음에 돼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 학기를 하는 장관원장님 수업에 아이들이 많이 올 확률도 있고요. 일부 수성형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확률도 있고 필요 들어갈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제는 우선 기본 강의는 물리 2 기준에다가 필요한 걸 살짝 집어넣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이탑의 2 과정은 아니에요. 거기에 추가시켜서 필요한 걸 갖다 집어넣은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형태는 처음 당연히 기본 문제 있고요. 내용 설명은 조금 제 거는 파이널형 수업이다 보니까 강하진 않아요. 내용은 문제 풀 때마다 테마를 잡고 이 내용은 이거였지. 자, 이걸 이용해볼까? 그다음 문제 수업 풀이하고 이런 식 수업을 할 거예요. 아이들은 떠올리고 푸는 방법 알고 떠올리고 푸는 방법 알고 이런 구조로 가게 될 거고, 그다음 나중에 당연히 사고력 문제가 좀 붙어버릴 거예요. 붙어서 아 나는 멸망했구나, 나는 망했구나를 애를 느끼게. 하지만 사실은 자 이거지. 또 풀이할 거예요. 아이들은 아 멸망했지만 이해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 네, 그러면은 아이들 이제 따라 해봐요. 따라하니까 나도 되는군 뭐 이렇게 자신감을 얻고 나는데 사실은 자기 실력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는 또 틀릴 거니까. 하지만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숫자가 달라지고 그림이 달라지고 유형이 살짝 바뀌어도 아이들은 이런 패턴인 거를 좀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려면 좋은 문제 계속 봐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난 기출문제도 배울 거예요. 기출문제도 있고 여기에 셀차 기강에서는 기출문제는 되게 센 건 있잖아요. 되게 센 거는 저는 제외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센 거라는 게 사실 수학적으로 좀 더 강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물론 물리를 억지로 막 해줄 수 있긴 하거든요. 수학 과정을 빼고서 뺄 수 있는 거 너무 시간적인 거나 아이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수학을 해도 금방 것들인데 괜히 이걸 지금 현재 수학 정도의 수준으로 막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오히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게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좀 제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론 부지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뭐 재밌어 보이고, 원래는 이게 물리, 지금 현재 바뀐 과정상에서 물리와 뭔가 투에 둘 다 일반 물리하고 특수 물리가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서만 둘을 합쳐서 그냥 할 거예요. 둘을 합쳐서 연결해서 쭉 해도 괜찮아요. 아이들은 매우 신기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요. 그런 단어는요. 매우 신기하고 아무런 이해는 안 되지만 문제는 풀린다. 그러다가 막 억지로 아인슈타인 이랬어라는 걸 막 끼어들어간 단어인데 아이들 되게 이름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재밌어하는 부분 중 하나고, 현대물리 마찬가지로 엄청난 양자역학을 하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인 증명 과정 수준과 물리학 물리 2, 1, 2 정도 수준. 게다가 살짝 붙인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사이야. 이 정도 붙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내용 과정은 뭐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수업 시간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만 6시에서 10시까지 이론 리미터가 뒤에 10시 이후에 테스팅 및 플래닝이 있어서 사실은 11시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시까지 하게 될 것 같고, 테스트 문제 점수는 당연히 어느 정도 보여드리게돼요. 아까 성혜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별로 혼내는 용도가 아니라 혼내도 되더라고요. 저희 딸 둘이 있는데 첫째가 아직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혼내라고 나온 점수 아니고 내가 평균 봐라. 당연히 이길 수 있다. 그래도 혼나더라고요. 그래서 혼나긴 하는데 어려운, 충분히 어려운 부분이다. 문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8월부터는 모의고사 해설 및 강의, 모의고사 역시 학원 자체에서 다 만든 문제고, 하고 이제 정관고 원장님하고 아마 정정법 쓰는 셋이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모의고사 풀고 그다음 해설 강의하고, 이 과정이 애들이 집중해서 문제 풀기 제일 좋은 과정이에요. 사실 이때는 배우면서 하고 유형을 알고 한다 하시면은 이때는 모의고사 풀면서 자기 실력 정확하게 패턴 잡아야 되고, 딴 친구들 비교할 때 되게 좋잖아요. 같은 반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닌 것 때는 3학년 애들도 있고 2학년 애들도 있어요. 3학년 애들도 일부 봐요. 실제로. 그러면은 내 레벨이 이 정도구나. 보기 좋은 과정인 거예요. 사실 나중에는 거기에다가 풀이 보면서 이런 풀이였구나. 하나도 모르게 은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도 계산한 말은 거꾸로 계산은 내가 아래를 부분이 이거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소리도 하고, 근데 내가 아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인 걸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집중적으로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정규 수업은 정규 수업을 하면서 앞에 모의고사 해서 물리 때문에 물리를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과정 아까 말씀드린 지금 패턴에서는 어머니들이 지금 하시는 선택이 되게 좋은 선택이시고, 시나리오상에서 탄탄해져요. 지금 올해 가능하면 올해 내년 초까지 해서 물리를 탄탄하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나중에 영재 준비나 이럴 때 분명히 훨씬 상대적으로 편해지고, 그때부터는 사고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사고에 집중을 하지 공식을 집중하거나 아니면 기본 이용에 시간을 할애하거나 몰라요가 생기지 않게 돼요.
지금 과정에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아이들을 보면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태한 선생님이 방금 소개한 문제풀이 반을 쭉 수업을 들으면 사실 뭐 수능하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문제풀이하는 능력을 조금 키우는 우리를 좀 더 잘 접근하는 그래서 KMO 끝나고 그냥 뭐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다. 뭐 공부에보다 좀 학습에 보다 포커스를 맞춘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1반. 그리고 혹시 중2 학생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좀 물리를 잘 못하는데 무리하게 파이널을 달리고 싶진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추가 수업을 하시면 아마 물리를 훨씬 더 좀 수월하게 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물리올림피아드를 충실하게 해와서 물리올림피아드 반에서 이제 물2까지도 다 하고 그다음에 일반 물리 일부 내용까지도 다른 학생들 실제로 이제 올림피아드가 일반 물리 내용이 다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올림피아드 반에 있으면 일반 물리 일부 내용까지 다 다뤄집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제 물올에 좀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2 학생들도 두 종류로 나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물올하고 화올하고 같이 이제 물올이나 화올까지 같이 생각하는 학생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그죠? 아니면 물리나 화학 올림피아드 하나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한 과목만 선택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는 지금 물올, 화올을 다 하는 학생들도 있고 화올만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물올만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표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죠? 선택사항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누가 얼마나 많이 써서에 따라서 상색깔이 달라지는 건 맞아요, 사실. 그래서 수학 올림피아드도 뭐 마지막 저는 막 수학을 세상에 겨울방학 때부터 주 5일 동안 막 다 돌려가지고 KMO를 6개월 동안 막 준비를 했어. 근데 상이 안 나와요. 그런 애들 되게 많잖아요. 아마 물리는 그렇게 하면 뭐 최우수상까지 받을 거예요. 근데 물리는 그만큼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사실 물리가 아이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제가 가만 보면 부모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꼴랑 보내잖아요. 수학은 막 주 3일, 심지어 주 6일, 새벽 1시까지 맨날 모의고사까지 봐. 주 6일이야. 그래도 상이 안 나오잖아요. 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리를 그렇게 했으면 뭐 최우수상이 아니라 아주 물리 도사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물리를 못하는 거는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주일 전 내용을 기억하세요? 애들은 일주일 전에 배운 거를 그 다음 주에 와서 잊어먹고 또다시 새롭게 배우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한 3번 돌아야 그래서 좀 알겠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널 과정은 그걸 좀 압축하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이 지금 화올 때 설명할 때는 아마 부모님들이 들으셨고 안내를 받으셨을 거고요. 물리도 화학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근반을 우리 그 서성 선생님이 맡으세요. 서성 선생님이 맡으시고 그다음에 화목을 저하고 정정범 선생님. 정정범 선생님이라고 저희 계시거든요. 정정범 선생님이랑 영재반에 우리 들어오신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있냐면 토요일날 정규반이 있어요. 토요일에 아이들이 지금 현재 정규반을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아이들이 화요일만 들어도 되고 목요일만 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 시간표를 더 써서 꼭 상을 내고 싶어. 그런 애들은 시간을 좀 더 써야겠죠? 뭐 주말을 다 들으면 되고 우리 아이는 그냥 물리는 그냥 가볍게 좀 준비를 하고 싶어요. 화올하고 같이 준비를 해요. 이런 부모님들은 토요일 정규반을 들으면서 화목 중에 하루를 듣거나 수금 중에 하루를 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당분간 가는 거죠. 화학보다는 좀 일찍 개강을 해요. 중1반은 중1반은 시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개강을 하고요. 다음 주에 바로 개강을 해서 한 주라도 좀 빨리 아이들을 좀 공부를 하면 시간이 10주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애들이 지금 중2 아이들 전부 다 내신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아이들 이거는 7월 달에 7월 11일 날이 그 영재학교 시험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7월 둘째 주
둘째 주부터 개강을 해서 물리가 먼저 개강을 합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저기 방학을 해야 마지막 주부터 화학 올림피아드 파이널이 개설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토요일 이렇게 쭉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이게 화올이 8월 22일인가 이렇게 끝나요. 8월 넷째 주 끝나고 마지막 한 주가 이제 물리올림피아드 파이널 저기 진짜로 한 주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화수 목금을 다 들을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이 짜지는 거죠.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요 중1반은 여기에다가 모의고사 반이 추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의고사도 저희들이 시간표를 계획할 때는 화수목금에 이제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낮에 방학을 하게 되면 좀 일찍 와서 모의고사 보고 풀이 듣고 수업을 하게. 그래서 그것도 화올이 있을 때까지, 화올이 끝날 때까지는 화수 모의고사랑 목금 모의고사를 동일하게 진행할 계획이에요. 화수 모의고사랑 이거는 그 선생님들이 치르는 1일 테스트하고는 조금 다른 그냥 진짜로 모의고사 컨셉으로 하고요. 혹시 부모님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이에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모의고사를 보게끔 어차피 이게 물올이나 화올은 그 점수 제도가 아주 명확하고 그 다음에 1, 2, 3, 4, 5를 이렇게 체크하는 거라서 온라인으로 모의고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홈페이지 들어와서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게끔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화수나 목금 이렇게 해서 아마 6회 정도 그 물올 보기 전, 화올 보기 전까지 나오고요. 화올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내일 4회 정도를 모의고사를 추가를 해서 아이들 저녁에 모의고사를 치르고 수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물올이 화올도 거의 대칭적인 구조입니다. 화올도 화수목금에 이렇게 아무 데나 와서 들을 수 있게 그런 이명쌤하고 조지훈쌤이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화올에 대한 안내는 조금 복잡해서 상담실에 문의를 하시면 뭐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학이 아이들이 그 3일 정도 이렇게 중점을 쓰게 되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수학이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영재고 대비반을 바로 보통은 이제 중2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올이나 화올을 준비한 아이들이 내년에 영재고를 준비하기 때문에 영재고 대비반은 보통 7월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다 개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영재고 대비반 수학이 이게 이제 3일 수업을 하는 아이들하고 3일 수업이 일단 원칙이에요. 월수금반, 화목일반. 월수금반, 화목일반이 수학이 일단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월수금에 예를 들어서 수학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화요일 또는 목요일에 물리를 듣고 화학을 듣고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짜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과학 올림피아드 기간이다 보니까 수학을 3일을 하면 시간표가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올이나 화올을 동시에 하는 아이들, 하나만 하는 아이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동시에 하는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요일 중에 하나 정도를 아마 요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간표를 좀 유도 있게 짜서 아이들이 월금에 듣고 한 일에 들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시간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표 구조를 저희들이 지금 잘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수학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저희 학원에 다음 주에 중2 부모님들은 영재고 대비반 설명회가 있어요. 다음 주에 설명회가 있는데 보통 수학 같은 경우는 한 2일 정도 2대1 정도 비율로 해서 2일 정도는 이제 8월까지는 선행을 일단 뽑아줘요. 아이들이 KMO 이번에 끝났기 때문에 그 영재 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원이나 수투나 뭐 이런 선행들을 조금 뽑아주고요. 하루는 아이들이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영재 기하나 영재학교 시험에서는 기하하고 조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영재 기하나 조합을 아이들이 꾸준히 하면 어차피 선행이라는 게 약간 대수 파트고요. 대수 파트에다가 이런 것들을 8월 말까지 쭉 물리올림피아드 화올림피아드 끝날 때까지 한번 쭉 진행이 되고 물리올림피아드 화올림피아드 끝나면 9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 영재고를 대비해서 수업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리올림피아드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그냥 집중해서 여러 번 수업을 다 서로 다른 어차피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말은 주말대로 프로그램 한 번 돌리고요. 목요일은 또 목요일대로 한 번 돌리고 금요일은 화요일은 또 화요일대로 한 번 돌리고 수요일도
그 요일별로 하루씩 이렇게 돌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물론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중복되는 내용이 주로 이제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서 한 번 듣고 풀 수 있는 내용들은 그냥 아이들이 한 번만 알면 되거든요. 익숙만 하면 되는데 이 역학의 어떤 특정한 단원들은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도 자기가 본격적으로 응용하는 게 쉽지 않은 단원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계속 좀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물리에서 부모님들이 금방 설명 들으셨지만 역학, 전자기, 화동하고 현대물 이런 파트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역학은 처음에 배우는 건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이라는 개념, 뭐 에너지라는 개념 우리가 익숙하게 나온 것 같잖아요.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게 역학이에요. 문제도 어렵게 내려면 한없이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역학이고요. 반면에 전자기는 처음에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아직 전자기가 어려워요. 이런 학생들은 아직은 조금 애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적인 개념들을 받아들이기에 조금 어린 나이인 거죠. 그런 아이들은 전자기를 좀 어려워해요. 대신에 전자기 점수는 잘 나와요. 왜냐하면 문제가 개념이 어려우니까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기 점수가 잘 나오는데요. 우리는 전자기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전자기 개념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역학 점수는 정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역학을 못하는 건 아니고 역학의 난이도는 굉장히 천차만별이어서 수준에 따라서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역학은 아무래도 수학적인 능력이 허락지 않으면 계산을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개념은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역학 문제를 좀 잘 못 풀어요. 이런 학생들은 수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수상하나 이런 것들이 좀 구멍이 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자기가 좀 어렵거나 파동현대물리가 좀 어려워요. 이런 학생들은 아직은 조금 물리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낯설고 좀 우리 아이가 약간 어리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물리는 반드시 한번 고생을 해야 돼요. 물리는 한 번은 반드시 내가 정말 바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학문입니다. 뭐 파인만이라는 사람은 워낙 그 책도 유명하고 그러니까 다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대학 가서 자기 바보인 줄 알았대요. 20세기가 나온 최대 물리학자라는 사람이 물리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물리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서 자기는 바보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는 물리를 만들겠다 해서 지금 그런 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자 같은 경우 물리학자가 그렇게 해도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건 당연하고요. 아이들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적인 훈련에 대해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잘해가는 거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면 화학하고는 조금 다른 컨셉입니다. 화학은 문제 난이도가 3단계, 4단계 이상 생각을 요구하는 게 과정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알면 A 알고 그 다음에 B 알고 C 정도까지 알면 답이 그냥 나오는데 물리 같은 경우는 A 알고 B 알고 C 알고 D 알고 B 알고 이렇게 알아도 중간에 계산 틀리면 틀리고 뭐 이런 게 왜냐면 완벽해야 되니까 문제가 점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산하다가 뭐라도 틀려버리면 틀려버리는 과정에서 의외로 계산 실수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고요. 식을 세워놓고 계산 실수하는데 식 자체를 못 세우네. 식 자체를 못 세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해설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식 자체를 못 세우면 하이탑 해설 같은 거를 쭉 보면서 과학은 수학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경험적 학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해설 보는 걸 굉장히 터부시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과학 같은 경우는 해설을 보고라도 아이가 경험을 많이 쌓으면 실력이 늘고요. 그냥 쭉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실력이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과목이 과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과학은 수학에 비해서는 정말 투자하는 시간이 적은데 이런 투자하는 시간을 적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혹시 수학에서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린 학생들이 있으면 수학이 조금 많이 좀 어렵다 그런 학생들은 화학은 충분히 성실하면 상이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화학은 물리는 이제 최우수상까지 가려면 머리가 조금 있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동상 장려상 정도까지는 성실하면 충분히 아이들이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로 이게 학력 격차라는 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학습 태도가 조금 괜찮은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수업을 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들을 거 듣는 애들. 이런 애들은 학습의 결손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실력이 갈수록 쌓이는데 그런 학습 습관이 안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갈수록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편차가 커지는데 아까 우리 조태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때에 해야 될 내용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거 했지? 그러고 이제 넘어가고 다음에 조금 더 어려워지면서 이건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가자. 그러고 이제 넘어가고 애들 끝까지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사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모님들이 너무 부담 갖거나 이렇게 막 강제로 뭐 애들 교육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표를 꾸준히 공부를 시키는 의미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좋은 상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모든 과목을 좀 잘해야 돼요. 요 역학, 전자기, 파동, 현대물. 왜냐면 전자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파동하고 현대물리 같은 경우는 어렵진 않지만 모르면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역학은 알아도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뭔가를 알아도 못 푸는. 그래서 만약에 역학만 주장창 하는 아이가 있는데 다행히 그 해에 역학 문제가 많이 나오면 걔는 상을 받겠죠. 근데 이제 어떤 해에는 역학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해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해에는 전자기의 단원이 작년에는 막 연력학이 4문제가 나와버렸어요. 평소에 그렇게 막 많이 안 나오고 15문제, 6문제 막 이렇게 나오는 단원이 아닌데 작년에는 연력학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좀 연력학이 약한 아이들은 상을 내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애. 그래서 단원별로 유불리가 조금 있어서 좋은 상을 내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전 단원을 골고루 공부하는 게 좋고요. 영재고 입시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길 원한다. 그러면 여전히 역학하고 전자기 열심히 공부하면 영재고나 1년 입시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들이 목표로 하는 과정에 따라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정도까지 하면 전체적인 프로그램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좀 대답을 좀 드릴게요. 프로그램 혹시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네.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데 네네. 화성 선생님 거는 수학 그냥 하나만 들어도 다 진도를 끊는 거고 네네네. 원장 선생님, 정가로 선생님 거는 화목을 다 들어야지. 아니요. 화요일 날은 정정근 선생님이 맞고 근데 그 내용은 다르잖아요.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정규반에서 지금 전작이랑 역학을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요 역학이 끝나는 시점이 아마 7월 셋째 주, 넷째 주 정도 되기 때문에 걔네들이 먼저 전자기를 제가 목요일날 시작을 해서 지금 토요일날 있는 수업이 토일에 있는 수업이 좀 파동 관학 쪽이 조금 교재가 약하게 편집이 돼 있어서 여기 이제 목요일날 조금 집중을 해서 그걸 그러면 시키고 이런 지금 것들이라. 선생님 수업 듣고 있거든요. 일요일날. 네네. 그럼 목요일날 거만 들으면 다 제 수업은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아이들이 이제 추가로 혹시 더 이제 수업을 들을 학생들이 이제 화요일날 듣거나 목에 수금에 듣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중1, 일요일 저녁에 수업하는 이 반은 네네. 8월 말이면 끝이 나나요? 그 반 아이들이 이제 물리 2 기초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마 그 시간표에는 이제 물 심화 과정이 깔려서 물 2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일반 물리 정도까지 나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9월에 만약에 화학 수업을 듣고 싶으면 그 시간대, 같은 시간대는 그럼 물리랑 화학이랑 두 개를 같이 주말에 들어야 이제 저희 화학이 토요일 저녁, 이명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가 토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일요일 오전 이렇게 세 타임이 열려요. 그래서 굳이 일요일 저녁에 물리를 계속 가져가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전에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나오죠. 그러면 8월 말까지 물이 끝나고도 9월에 계속 근데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그 연결될 그 시험 자체가 종합형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생지는 어떤 중학교 2학년이시죠? 이게 중학교 2학년 이게 이제 시험 문제를 부모님들이 많이 융합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영재고를 예를 들면요. 작년에 서울영재고가 11문제가 2, 3교시에 대문학 11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정말로 융합형이야. 이건 뭐 수학인지 물리인지 화학인지 뭐 주제도 애매하고 이런 문제는 2문제가 돼요. 근데 나머지 이제 온리 수학. 이건 누가 봐도 수학이야. 라는 문제가 3문제예요. 이건 누가 봐도 물리야. 이런 건 또 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물리야, 누가 봐도 화학이야, 누가 봐도 생물이야 뭐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융합 문제라고 하면 진짜 소재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 구분 불가능한 문제를 한 2문제 정도는 항상 생활 속에서 내요. 근데 다른 문제들은 융합형이라고 하지만 소문항 1번은 누가 봐도 수학이고 소문항 2번은 누가 봐도 물리고 소문항 3번은 누가 봐도 생물이고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그 융합형에 대한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교과를 잘 배우고 나면 그거 어렵다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은 없어요. 시험장 중1들은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영재고 시험 보는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시험장에서 나올 때는 맨날 과학이 가장 어려웠어요. 수학은 할만했어요. 이러는데 3학년들은 과학은 별 일이 없었어요. 이런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1년 동안 과학 공부한 게 거의 그 문제를 써내려면 거의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워낙 이런 건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워낙 독해력이 옛날 아이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시문을 다 주고 저희 선생님들이 볼 때는 제시문 안에 답이 다 있잖아. 근데 애들은 그걸 못 찾아내요. 그래서 독해력이 조금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융합형이 나오든 어떤 유형이 나오든 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또 오해하시기 쉬운 게 왜 요즘에 서술형 많이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술형이니까 막 서술 연습을 또 열심히 시켜야 되나 보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뭘 알아야 서술을 하죠. 모르면 서술을 할 수가 없고요. 이 과학적인 서술이라는 거는 과학과 수학에서의 서술은 논술이 아니거든요. 자기 주장을 펴는 게 아니라요. 정답을 말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해야 되는 거지 지 생각을 멋대로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재고 시험은 소설을 쓰는 게 아니다. 그냥 그 주어진 그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논술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고 또 케이모 하는 부모님들이 케이모 학원들이 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케이모 2차를 하면 수학 서술에 도움이 된다.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영재학교에서 원하는 서술이랑 수학 케이모에서 원하는 서술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케이모는 수학자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학적 엄밀성과 그 다음에 수학적인 기호 이런 것들에서 막 틀리면 감점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영재학교 서술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가 수학적으로 얼마나 감이 있는가, 얼마나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지 수학적 막 엄밀하게 무슨 뭐 기호 하나 틀리면 감점하고 이런 서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좀 유념을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거 잘하면 저것도 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키든 상관이 없고 조금 우리가 이제 준비가 필요한 학생들은 그 포인트가 맞게 영재고를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고 혹시 지금 제가 올림피아드 설명이라서 올림피아드만 얘기를 했는데 혹시 부모님들 중에 이제 과학도 우리는 지금 올림피아드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모님들은 혹시 영재고를 대비하는 부모님들은 7월 달에 과학은 이제 물올이나 화월이 있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물올이나 화월이 끝나야 본격적인 대개강은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물올이나 화월보다도 영재고 대비를 바로 시작하려는 부모님들이 가끔 전화를 많이 오셔서 저희들이 그 과학 같은 경우는 영재고 대비반이 이 월수의 물화 이렇게 하고요. 물화 그 다음에 화목에 다른 반이에요. 월수반을 선택하는 왜냐면 수학 시간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화목에 물화 이렇게 한 다음에 주말에 생지를 들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간표를 짜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는 물올림피아드나 화학올림피아드인데 생지도 조금 걱정되고 우리 애가 생지를 전혀 안 해갖고 걱정이에요. 이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셔서 주말에 따로 생지를 짜서 아이들이 시간표를 들을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시간표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시간표 나오는 거 보시고 아이들 스케줄에 맞게 짜시면 될 겁니다. 혹시 안 되면 저희 그 뒤에 우리 상담 원장님 계시니까 아주 능력이 뛰어나셔서요. 그지를 금방 사인을 해갖고 시간표 잘 만드시거든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아마 그 시간표를 구성해 드릴 겁니다. 잠깐